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슈들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입니다. 전 세계 증시 축제 분위기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참 활황기라는 말이 맞을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리님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예, 오늘 뭐 독일하고 영국 지수가 신고가를 쳤나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한 100포인트 넘게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적극적인 부양 정책 아래 기업들의 이제 이익 확장이라든가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3%가 아니라 3포인트가 올랐죠. 그렇죠. 0.15%. 네.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도 뭐 지금 어쨌든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는 거는 한 7거래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안을 좀 삼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계 증시에 좀 발맞추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옆에 일본 지금 오르는 거 보면은 야, 확실히 좀 이렇게 돈을 풀면은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바로 좀 뒷받침이 돼주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늘 강조를 해주시지만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보수적인 정책 스탠스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좀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통화 정책하고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고 우리 나름의 그 부양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기 평가를 잘들 하시기는 하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중앙은행의 움직임이나 다른 이제 타국의 정부들의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사실 정부 부채 대비해서는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한국이 굉장히 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가계 부채는 어제 뭐 기사 보니까 뭐 1100조에서 50조가 더 늘어나서 5%가 늘었다. 그야말로 성장이 정체돼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 빚만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한 상태들. 금리가 내려가서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출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삶이 좀 옥죄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금리를 더 내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대출을 더 많이 쓸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금리 상승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 부메랑 효과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 갑자기 좀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좋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외신들 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어쨌든 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옐런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네. 전 세계 유동성 파티가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골디락스 시대라는 얘기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골디락스 시대라면 뭐냐면 물가 상승이 없는 가운데 고성장을 하는 경제를 뜻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면 임금도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나는데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가게의 뭐 소득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쨌든 뭐 유동성 파티에 어울려서 미국 이제 경제가 단단하다 보니 전 세계 증시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최근 들어 유로존에서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그렇죠. 점. 이탈리아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 정도, 전월에는 한 104 정도 나와서 한 5% 정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네. 독일의 2월 실업률 뭐 6.5% 나왔거든요. 3개월 연속으로 20년 내 최저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독일, 뭐 주요 유럽 증시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책도 실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부르짖힐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본재들이 어제 그제에서 이틀 동안 외국인 수급에 이끌려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하루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이게 코스피로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속히 말하면 뭐 찌라시까지 돌리는 거 보면은 뭐 한국의 조선소가 뭐 세계 최대 발주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들하고 뭐 어떻게 좀 기관 수급들이 좀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3월 이제 오늘과 내년 그 3월 달 초반에 그 코스피 쪽의 수급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본재를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주도 세터들이 지금 한 일주일째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내지는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포션을 좀 늘려놓는 쪽이 좀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좀 늘려놓는다면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3월에 좀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면은 글쎄요, 양적 완화 시작되면서 지금 유럽에서 뭐 살채권이 오히려 없을 정도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 저희가 또 이제 3월 접어들면 바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요 글로벌 이슈는 여기서 얘기를 좀 접고요. 또 다음 이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이 애플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 또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애플도 최근에 좀 3월에 또 애플워치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인정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틀째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또 공연하게도 애플이 이틀 전에 조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제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이제 애플에서 또 밝혔습니다. 3월 1일 날 니네가 갤럭시 S6를 하겠다면 우리는 3월 9일 날 애플워치를 언팩을 하겠다. 라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네. MWC 그리고 이제 특별 행사까지 애플과 삼성전자가 3월 초에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말씀대로 지금 최근 한 이틀 정도의 서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애플은 신고가를 친 후에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여기서 좀 외신 반응은 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애플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었고요. 뭐 사상 최대 뭐 회에서 뭐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코스피에 뭐 거의 한 70%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 때문에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을 좀 가지는 쪽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애플이 또 단기적으로는 아직 좀 더 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쪽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 굉장히 총력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림 하나 보시면 넌센스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올려놓으면서 뭐 이게 다음 이게 다음 혁신이냐 뭐 이러면서 좀 기대감을 일으키는 모습들, 뭐 3면 로테이션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뭐 손볼고 무슨 핸드폰에다가 3면을 넣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보면은 이제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양쪽에다가 엣지가 양쪽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3면 로테이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오스카 시상식에서 거기에다 배우들한테 갤럭시 S를 하나씩 다 쥐어주면서 뭐 셀카를 찍으라고 해가지고 또 노이즈 마케팅을 좀 크게 이뤄냈었죠. 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지금 내부에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저것도 많은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2015년도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동결됐고 글로벌 이제 MS 이게 떨어뜨린 이유가 동결한 이유가 뭐냐? 몇 년 동안 계속 인센티브 주다가 글로벌 MS가 하락하고 있는데 좀 직원들이 뭐 이렇게 계속 임금을 더 받고 그러면 긴장감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 또 애플은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애플워치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뭐 애플 출신이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갤럭시 이제 웨어러블은 뭐 쓰레기에 가까운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당신 애플 제품을 쓸 때마다 세상이 항상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애플워치도 그런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크라운을 돌리면은 이게 막 확대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 애플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의 롱숏 페어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당장 이제 3월 초에 그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정말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일단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6 관련된 밸류 체인들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이제야 뭐 다 공개가 됐지만 아모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선 충전 관련된 섹터들이라든가 금속 껍데기 뭐 이런 것들 다 좀 시세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갤럭시 S6의 매출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런 부품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찍어놓은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찍어서 매출 증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반도체 회사였죠. 반도체 회사였고 2013년도에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가지고 세계 최고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매출 포션이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특히나 비메모리 부분에서 굉장히 뭐 그 갤럭시 S6의 엑시노스라는 자사의 AP를 이제 탑재를 하면서 반도체 부분에도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S6를 떠나서 반도체 모멘텀으로도 삼성전자의 상승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되 이와 관련된 좀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매도의 방향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 후에 좀 기다렸다가 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부품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고맙습니다. 네.